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또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먼저 이 이슈, 이 뉴스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존에 대한 관심 너무나 크고요. 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인데 한 줄 한 줄 나오잖아요. 매출 좋네. EPS 좋네.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에서 주가가 확 무너지고 이제 그 왜 시간에서 주가가 무너졌는가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영민 매니저, 네. 가이던스가 좀 그래요. 이제 사실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많이 좀 겪었던 네. 부분이에요. 이제 실제로 아마존 웹 서비스도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았고 네. 특히 작년 4분기 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상 최대 매출 달성하면서 네. EPS가 지금 가이던스를 20%를 넘게 이제 상회를 했거든요. 매출도 뭐 굉장히 좋았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다 좋았는데 1분기 이제 매출하고 EPS 이제 그때. 가이던스가 네. 기존의 이제 시장 예상치에 아주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에서 한 3%에서 5% 가까이 주가가 여지없이. 이제 좀 급락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우리 구글 알파벳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그런 식의 네.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오늘 알파벳 주가 이제 또 바로 저점 잡고 이제 네.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알파벳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주가가 이미 사상 최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었어요. 뭐 실적이라든지 또 AI 시장이 이제 개화에 대한 이제 이런 네.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이미 사상 최고가 랠리를 좀 달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약간 이제 보수적인 입장. 근데 뭐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하반기 때 엔비디아도 항상 가이던스 실적은 좋은데 나오면서? 가이던스가 안 좋아가지고 시간에 주가 빠졌는데 미끄러지고. 막상 이제 그 분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네. 매 분기 나왔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제 아마존이나 뭐 구글 알파벳, 메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어쨌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또 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분명히 좀 있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너무 가이던스를 또 높게 제시를 했다가 정작 실적 발표를 할 때 그걸 달성을 못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이제 좀 보수적인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를 좀 하고 뭐 일시적으로는 실망 매물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사업 부문별로 보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 또 MGM하고 또 같이 이제 네. OTT 사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스트리밍 사업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 경신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뭐 아마존 주가를 볼 때 이런 스트리밍이나 OTT 같은 좁은 거를 건 뭐 크게 아니지만. 뭐 중점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전 부문이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시장의 이제 하락은 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주목해야 되는 건 팔란티어 주가가 네. 오늘도 10%나 지금 했다는 폭등을 거. 했다라는 거 AI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좀 강하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형성이 좀 되어 있다라는 걸 주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투자 전략으로 한번 짧게 가본다면 네. AI 데이터 센터 매출 기대감 이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결국 또 이것도 소프트웨어 쪽만 그렇죠. 갈까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만? 당분간은 당분간? AI 쪽은 하드웨어 쪽보다는 쉬고? 소프트웨어 쪽 이제 매기가 훨씬 더 좀 강하다. 이게 각종 이슈들이 이제 계속 좀 확대 재생산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어제도 우리 국내 증시 제가 이제 12월 1월 달에 말씀드렸던 더존비존 최근에 말씀드렸던 엠로 네. 뭐 이런 대형주들까지 다 급등을 해버리고 네. 있잖아요. 네. 이게 돈 버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이제 관심이 워낙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는 아틀라시언,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이 그냥 매일같이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제 돈이 된다라는 걸 일부 기업들이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그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우리는 벌써부터 이제 돈 상용화를 번다.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분명히 좀 주목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AI 관련주 다 올랐잖아요. 하드웨어도 오르고 소프트웨어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오늘은 아마도 이 아마존이 약간 태클을 걸면서 돈 벌어야 된다.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클 거고요. 아마 영민 매니저는 그래서 AI 쪽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 한번 압축해서 접근해 보시라 이런 제언 주셨고요. 준호 매니저. 네. 반값 유가 했는데 이제 네. 드디어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원유 생산 대폭 늘리겠고 이제 자기가 유가를 낮추겠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겁니다. 뭐 정유주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제 유가도 좀 최근에 계속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안에 이제 국제 유가를 이제 반값으로 그렇죠. 낮추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또 1월 27일 날 이제 스위스 다보스 이제 포럼에서는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게 유가 때문이다. 네. 그래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유가가 비싸면 그거를 이제 전쟁 자금으로 끌어다 가지고 그렇죠. 계속해서 전쟁이 러시아가 이어질 수 있다. 버티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 유가가
따지면 결국 이제 전쟁은 즉각 종식될 것이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오펙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증산을 압박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가격을 인하시키라라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어떤 발언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유가가 좀 안정을 찾고 있고, 또 유가가 또 안정을 찾으면 전체적으로 또 물가가 또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럼 또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쪼록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오펙, 또 나아가서는 오펙 플러스까지도 계속 이제 유가 그 증산과 또 그리고 또 유가 인하에 대한 압박 카드를 계속해서 꺼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유가의 어떤 가격도 안정을 찾으면서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도 그렇고 그리고 국내 증시도 비교적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게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을 찾고 또 유가도 좀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또 이제 이번 달에 발표된 뭐 CPI라든지 물가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높아지면서 네, 시장이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 좀 차분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근데 또 약간 네, 물밀을 부리면 맞습니다. 어떡하죠? 중동전 일단- 이게 좀 걱정인데 이런 이제 트럼프 계획이 다 맞아요. 물거품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상 전방위로 지금 다 이제 압박을 하고 예.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이론이 모두까지. 약간의 좀 변수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집권 초기에 뭐 러시아 지금 푸틴 대통령도 좀 조만간에 트럼프와 지금 만남을 좀 시사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네. 빠르면 2월 달, 뭐 늦어도 3월 달 안에 만난다고 하고요. 또 이란 같은 경우도 집권 초기부터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의 반기를 들면은 앞으로 좀 4년 동안 굉장히 또 피곤해지거나 괴로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어느 정도 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고, 이란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나 멕시코도 처음에는 발언들은 다 세게 해도 결국 이제 트럼프의 어떤 만남과 또 전화 통화를 하면 마법처럼 다시 굉장히 온순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란도 집권 초기부터 너무 무리하게 좀 강대강 기조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뭐 유가가 먼저 반응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네. 관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충격과 공포 전략.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뭐 마치 끝장은 엘컬처럼 하다가, 싸울 것처럼 네. 하다가 이게 갈등이 완전 극대화됐을 때 극적으로 뭔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조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화해를 해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해결했다 이런 걸 이제 이리 와. 보여주려고 하는 이렇게 거기 때문에 쓰담쓰담. 사실 이제 처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그 긴장감에 여러분들이 너무 매모되실 필요는 없을 네. 것 같다. 오히려 오늘 저는 이제 유럽 증시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이 지금 사상 유로스톡스 최고가. 다 사상 최고가에다가 네. 독일, 프랑스 뭐 죄다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유럽이 지금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저성장의 침체에 빠져가지고 별로 좋을 것도 없는데 유럽이 이렇게 급등하는 건 오히려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면에 이제 부각이 되니까 관세 이슈가 완전히 그냥 묻혔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는 유럽 증시에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쑥 보여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긴 합니다만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가 사실 수면 아래로 조금 또 가라앉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도 유럽과 같은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주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밤 새벽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값 유가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달려볼 것 같아요. 트럼프가 유가를 낮출지 아니면 중동에 또 반란이 있을지 사우디 뭐 이런 쪽에 감사는 어떻게 될지 이게 돌아 주식시장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이 이슈도 함께 매크로까지도 체크를 해봤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의 일발로 가야 되는데 영민 매니저 어디로 향합니까? 네. 뭐 역시 AI죠. AI로? 근데 이제 AI도 우리가 그동안에 솔루션, 뭐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 많이 강조했지만 이제 또 샘 올트만이 한국을 찍고 가고 난 이후에 네. 이제 의료 AI에 대해서도 의료? 굉장히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료용 이제 챗 GPT 요 한마디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지금 급등세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어서 네. 오늘은 JLK라는 좀 후발주예요. 사실은 최근에 거의 주목을 좀 못 받고 움직이지 못했었던 종목인데 저는 요 종목까지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오늘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먼저 JLK 분석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팔란티어 차트 한번 네.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팔란티어가 이제 이틀 전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냥 갭을 했잖아요, 띄워가지고 우리가. 뭐 네. 20몇 프로 급등을 했어요. 24%가 급등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하루 쉬었다가 오늘 또 지금 10%가 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불과 사흘 전에 80달러 하던 게 지금 111달러까지 급등했어요. 네. 시총을 감안하면 엄청난 상승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틀라시언이라고 하는 이제 또 역시나 이 기업도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업도 지금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거의 사상 최고가 영역에서 지금 떨어지지 비슷하네요. 않고 있어요. 거의 네. 비슷하거든요. 네, 갭 띄우고. 이런 흐름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이제 투영이 되고 있는 게 어제 여러분들 그 무거운 더존비전 더존비 좀 볼까요? 저희가 네. 이 시간에 더존비전, 엠노 이렇게 돈 버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굉장히 많이 네. 강조를 해드렸는데
어제 도전비전 이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17%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신약 개발하는 뭐 온코크로스 이런 기업들 상한가까지 막 급등하고 이런 걸 보면 아, AI 의료기기 쪽으로도 분명히 이제 좀 매수세가 있다. 확장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제 JLK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미 뭐 많은 기업들 뭐 딥노이드나 루닛 이런 기업들 다 급등을 했어요. 신테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도 네, 급등을 어제 했고 했죠. 그러니까 신테카나 온코크로스는 AI 후보 물질을 이용해서 네. 요걸 이제 신약 개발에 이제 접목을 한 플랫폼.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루닛, JLK, 뭐 딥노이드 이런 기업들은 AI와 기기. 의료기기 기기. 쪽에 이제 결합된 네. 기업인데요.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결국 어차피 AI와 바이오가 결합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의 시장 수급을 이제 좀 주목을 해보자는 거고 JLK는 뇌질환이라든지 암과 관련된 AI 이제 영상 진단,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암이나 이 뇌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는 그런 이제 영상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뭐 MRI, 엑스레이, CT 뭐 이런 거 찍고 그 다음에 네. 초음파 촬영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 촬영하러 가면 촬영하는 그 병리학자 기자분이 이제 찍고 나서 사진을 보고 의사분이 나중에 이제 해주시죠. 이거는 뭐 어떻게 네.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 보조 수단으로 이제 활용되는 건데 앞으로는 의료용 챗GPT가 생기면은 그 사진을 판독한 전 세계 수억 개의 이제 사진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확보를 해서 그 사진 데이터가 이게 진짜 종양이 맞다 안 맞다를 판별을 해서 AI가 직접 그 판독에 대한 보고서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지금 의료용 챗GPT의 가장 전형적인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 이제 의료 AI 기업들이 이미 의사들이 진단하는 그 보조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료용 챗GPT 같은 이런 이제 강력한 무기가 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작년부터 지금 의료개혁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럽잖아요. 네. 의료 파업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이런 AI의 이제 도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JLK도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내 MRI를 스케일하고 나면 5에서 10분 내에 바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솔루션까지 이제 이미 개발을 한 상태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FDA의 AI 영상 진단 솔루션을 통해서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FDA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부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고영 한번 보세요. 네. 수술용 로봇 미국의 카이메로 승인받고 카이메로. 주가가 거의 뭐 70% 80%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큐렉소 같은 기업들도 지금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는 로봇 미국 FDA의 승인을 앞두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이 의료와 AI 로봇이 결합되는 기업들은 전부 다 또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JLK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립선암 이제 진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AI 솔루션들을 또 대동맥의 이제 폐색 진단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혈관이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거나 이렇게 혈액이 잘 이렇게 이제 그 통행을 못하면은 네네. 그게 이제 계속 막히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뇌출혈이 생기거나 이 혈관이 터지는 경색이죠. 이런 이제 네. 사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조기에 스크리닝해서 판독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생명과도 굉장히 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예.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 결국 이제 마지막은 또 이제 실적인데요. 아직까지 뭐 루닛도 그렇고 JLK 뭐 딥노이드 이런 네.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다 적자 구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비급여 매출 이제 국내에서는 비급여 매출이 늘어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FDA 이제 승인 받으면서 미국 시장 이제 진출이 좀 가시화되면 초기에는 뭐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사업의 성장성 등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의 이제 실적보다는 오히려 이제 성장세에 조금 더 방점을 좀 두고 대응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그렇죠. 가격 네.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비교되는 기업들이 보면 딥노이드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막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루닛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이미 작년 연말부터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JLK는 조금 소외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의료용 챗 GPT 요 이슈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 네. 종가 이제 9,200원을 매수가 1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바닥 형성됐던 한 8,000원 정도 구간을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JLK로 갔고요. 영민 매니저는 계속해서 이제 AI 관련한 쪽들 이제 네. 쭉 가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AI 의료도 좀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고영, 뭐 카이메로라든가 또 큐렉소 같은 건 이제 로봇과 하고 또 이 치료를 들어가게 그렇죠, 되는 맞습니다. 이런 기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셨던 요 이 JLK라든가 네. 루닛이라든가 이런 거는 판독을 얘한테 맡기는 맞습니다. 거죠. 네. 얘한테 맡기는 거고 어제 또 많은 분들이 우리도 다뤘는데 신테카 바이오 이런 거는 이제 신약을 만드는데 그렇죠. AI를 투입해서 네. 가동하는 그러니까 AI 의료인데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접근을 해 보시면 좋겠다. 고용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진단 쪽 라인들. 네, 루닛도 JLK.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JLK라는 또 후발주자도 우리 또 투자하시는 분들 메모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이 이슈도 이게 큰 이슈인데 어제는 우리가 네. 트럼프의 뭐 가자 세계적인 휴양 도시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뭐 종전 네. 이런 걸로 재건이 한번 그냥 날랐잖아요. 네. 갑자기 또 오늘 새벽에는 네. 그냥 발표를 안 해요.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종전계 이유도 안 알려주고. 근데 그럼 이게- 오늘 어떻게 해요, 재건주는? 정확하게 이제 키스 켈로그 이름이 참 독특하고 좀 섹시한데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특사가 이제 독일 미넨 안보 회의에서 네. 동맹국들에게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청사진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치적을 다 자기의 어떤 공으로 다 세우는 사람이고 지난번에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도 직접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특사에게 넘긴다라는 거는 사실상 좀 말이 안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예. 있고 예. 사실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뭐 다음 주에 청사진을 발표하겠다라는 네. 것보다 오히려 지금 러시아 가자. 언론에서 언론. 러시아 언론에서 지금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지금 이제 러시아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러시아 이제 의원도 지금 푸틴과 트럼프 회담 가능성이 100%고 곧 열릴 것이다. 그래서 빠르면 2월 달, 늦으면 다음 달이라고 해서 결국 미러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좀 크게 적용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사의 다음 주 이제 종전 계획 로드맵 발표보다 사실 미러 또 러미 또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컸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흐름은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종전시켜야 또 이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또 확인시킬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노벨 평화상에 대한 영광도 얻을 수 있고 그 외적으로도 제가 오늘 탑픽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 자세하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준호 매니저의 분석은 이제 네. 켈로그, 키스 켈로그입니다. 네, 맞습니다. 키스 켈로그가 만약에 종전 계획을 발표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을 테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자기는 네. 안 하겠다. 맞아요. 네, 직접 다음 주에 그래서 키스 없다. 켈로그 특사도 네. 이건 내가 발표할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해야 것이다라고 된다. 공을 넘겼다. 외국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건주가 흔들려도 이거는 이 기대감이다. 맞습니다. 미러. 하고 네. 뭐 이건 뭐 살아있는 재료니까. 맞아요. 그래서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진전기, 대한전선 요 라인들 있잖아요. 네. 전력 인프라를 가보죠. 뭐 맞습니다. 재건은 어쨌든 변동성이 나올 테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하고 전력 인프라 쪽은 그래도 이제 올해 실적적인 부분과 네. 슈퍼 사이클에 대한 어떤 교집합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특히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미국도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작업과 또 데이터 센터 확충,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일단은 거의 뭐 700조가 넘어서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아무래도 딥시크 쇼크와 딥시크 포비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학습이 아닌 추론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데이터 센터의 75%가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반도체 칩이 저전력이든 아니면 고전력이든 상관없이 결국 추론형 형태의 데이터 센터의 확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뭐 일진전기나 아니면 뭐 LS 일렉트릭 또 HD 현대일렉트릭 최근에는 효성중공업 같은 북미향 매출이 큰 기업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좀 탄력도 면에서 좀 매력적인 게 일단 뭐 전선과 전력기기, 그러니까 변압기와 전선 두 가지를 다 생산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네. 또 기업이기도 해서 또 어제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됐고 네. 딥시크 충격이 조금은 이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 일진전기보다 최근에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이 다시 한번 대장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대장이 네. 되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네. 분출되고 있는데 다시 또 효성중공업. 신고가 네. 랠리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최근에 뭐 재롱전기도 그렇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실적 발표하고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이제 효성중공업의 어떤 신고가 랠리와 함께 미국향 매출이 돋보이는 HD 현대일렉트릭 또 그리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기업들,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이 순차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이제 생산량에 계속해서 이제 끝단에 차면은 결국 대원전선이나 이제 후발주자들까지도 물량 같이 수급이 내려온다.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서 전력 인프라 쪽은 우리가 효성중공업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에서 강한 매세가 유입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부분도 올해 하반기에 계속해서 더욱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력 인프라와 조선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재건 종전계획 발표를 안 한다고 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네. 이 전선 전력 인프라를 여기에 넣지 마라. 네. 얘는 이제 AI 스타게이트에 넣어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준호 매니저 이렇게 좀 분리해서 영향은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예, 맞아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제 우리가 이제 너무 할 게 많아서 집중적으로는 안 다뤘는데 일본이 네. 양자컴 뛰어들었다. 이제 요 네, 얘기까지 맞습니다. 저희가 해드렸거든요. 이제 인텔 끌어들여가지고 네. 반응했더라고요. 국내 증시에서. 실제로 IBM 그리고 이제 인텔도 일본과 이제 연합을 하려고 예, 하고 있고요. 이쪽 팀이에요. 실제로 뭐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 뭐 많은 이제 성악개미 분들이 또 선호했던 기업이기도 네. 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이제 빌 게이츠 그리고 이제 또 오픈 AI 네. 샘 올트만 이런 이제 주요 인물들이 계속해서 양자 쪽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AI 패권을 이제 미중 간에 이제 치열하게 전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이 양자 쪽에 이제 기술 패권을 지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세계 안보의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여러분들 보세요. 딥시크 논란이 생기자마자 우리나라 기재부 사용 금지했고 금감원도 사용 금지했고 주요 기업들도 업무 목적으로 딥시크 사용을 다 금지했어요. 네. 그 금지시킨 이유가 뭐 보안과 관련된 이슈라는 이제 명분이 있지만 결국은 미국과 지금 중국이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주요 부처, 주요 기업들이 딥시크를 쓴다. 네. 이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양자 쪽도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향후 5년 동안에 무려 5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실제 미국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중국의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투자거든요. 오히려 민간 쪽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논란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메타의 이제 뭐 막 주커버그라든지 네. 젠슨 왕은 20년, 30년 네. 걸릴 거다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에서는 3년, 5년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 양자 쪽을 좀 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인텔,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아무리 늦어도 2030년 이전에는 상용화된 양자 컴퓨팅 이제 서비스를 뭐 또 실제로 목격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이 남긴 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뭐 로봇이라든지 뭐 온갖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미래를 좀 꿈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강하게 좀 형성되고 어저께 제가 그래서 이제 KCS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패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더존비존이나 엠노 이렇게 묵직하게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제 이런 패턴들을 좋아하는데 오히려 바닥에 조금 깔아놓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제 바로 그냥 반응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약간 이제 한 3% 정도 갭상승 출발했다가 장중에 18%나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목표가 14,000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뭐 거의 목표가 근처까지 상승을 했어요. 다만 뭐 KCS라든지 엑스게이트 그리고 ICTK 네. 요런 이제 3대장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주요 이제 대기업들과 이 양자 컴퓨팅 사업을 미리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작년 이미 4월 가야죠. 달부터 네. 퀀텀 이니셔티브 네. 이제 발표를 하고 최근에도 AI 양자 바이오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뭐 34조 원 정도 규모의 네. 투자 계획까지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분명히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중요도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지금 AI나 반도체, 양자 이쪽은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이슈도 분명히 이제 양자 관련된 종목들 한번 바람을 좀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3대장을 중심으로 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저는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뭐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중국은 원래 잘하고요. 이제 일본도 양자에 뛰어들었는데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인텔과 협업을 하는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뒤처지지는 않겠죠. 막대한 돈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영민 매니저의 당시 일발 종목이 KCS. 네. 여기는 이제 교통 인프라 그걸로 아직 맞습니다. 실적이 밑에 깔고 네. 있습니다. 그 기기 최근 관련으로 6년간 계속 흑자를 네. 내고 있고 거기에 SK텔레콤과 지금 양자 보안 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대기업을 네, 끼던가 그렇죠. 실적이 나오면서 양자 플러스 이런 라인들 오늘도 한번 양자 테마 주목해 보시도록 하고요. 충청도 거북이님이 딱 질문을 주셨네요. 대왕고래에 투자한 어마어마한 주식 자금들이 있는데요. 오늘 대왕고래 쪽 울고 우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K증시는 또 모르는데요. 준호 매니저. 네. 이게 이제 엄밀히 예상은 좀 네. 했었죠. 이거에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네. 예, 가 아니면 분데. 맞아요. 뭐 실질적으로 이미 우리가 약간 탄핵 정국으로 좀 가면서 네.
그 타격 대왕고래 맞았죠. 프로젝트는 이미 타격을 좀 받은 상태이기도 하고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좀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에는 뭐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뭐 마기상어까지 뭐 나오면서 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지금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좀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기대감이 반영된 상태에서 하락이 나와준 상태라서 오늘은 당연히 이제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안에서도 네. 실제로 완벽한 테마 종목들이 있고요. 있고. 또 그리고 그 외적으로 실제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서 이제 뭐 채굴 작업이라든지 뭐 천연가스 관련된 시추 작업을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기업들은 이미 저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가격 조정은 다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매출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 2차전지 핵심 소재도 또 이제 그 개발하는 기업이고 또 그 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미얀마라든지 또 이제 글로벌 국가에서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시추 작업을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이미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대감은 충분히 주가에는 좀 빠져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사업상이 좀 이제 미미하다라는 이제 평가에 한 번 더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자. 오히려 뭐 여기서 뭐 계속해서 이제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는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선 조정이 나와줬다라는 점에서 오늘 너무 크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처음에 이제 단기 테마성으로 이게 쭉 잘 돼서 이번에 뭐 천연가스도 또 그리고 이제 원유도 많이 매장량이 잘 돼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아직까지 그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장기적으로는 조금 미미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두 개 한번만 봐주실래요? 한국가스공사하고 SK가스인데 한국가스공사가 일단은 대장주였는데요. 지금 주가를 보면 이미 네. 이게 안 될 줄 알고 있었나 이런 빠졌어요. 느낌도 받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때 기대감으로 올랐을 때가 이제 3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서 6만 원으로 6만 거의 원대까지 더블 갔었죠. 정도의 상승 네. 흐름이 나와줬는데 네. 지금 주가가 거의 지금 3만 원, 3만 5천 원 부근대잖아요. 와 있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냥 그때 대왕거래 프로젝트로 또 이제 우리가 상당량의 어떤 매장량이 확보됐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을 올랐던 부분들이 다 지금 반납이 반납한 됐는데. 상태이다 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제 말씀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뭐 3만 원 초반까지 아니면 3만 원 부근대에서 약간 흔들림은 나올 수 있어도 예.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추세 하락, 뭐 3차 하락, 뭐 어떤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조정이 네. 나오기에는 또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가스란 종목도 아마 네. 연관됐었는데 여기도 이제 아마 오늘 또 뭐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좀 완전 다른 차트예요. 또 맞습니다. SK가스는요. SK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한고래 섹터로 묶이기보다는 개별 이슈로 좀 가스로, 상승 흐름이 예. 나와줬다라고 트럼프 보고 가스로,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국가스공사,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화성 밸브 같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좀 묶여가지고 있었고. 같이 좀 강하게 네. 올라갔던 종목들이니까 이 기업들이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미 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다 꺾여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늘의 뭐 충격은 그래도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지만 SK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고래 프로젝트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네, 조정이 나와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일시적인 하락으로 멈추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오늘 이제 앞서 우리 누구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충청도 거북님처럼 이제 대왕고래 실패하고 초토화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순 그렇게 장 초반에 될 수는 있겠지만 준호 매니저는 시장은 똑똑하니까 이미 이제 반영이 됐다. 맞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좀 해라. 그래서 뭐 여기에 줍줍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이제 그런 대응 전략을 자, 대왕고래 1차 시추 실패고 현재 이 정치권 상황을 보면 아마 2차를 도전하기는 좀 이제 힘들어 예산이 보이는 것 없어서 같습니다. 예, 안 이미 될 것 예산을 같습니다. 전액 삭감을 해놓은 네,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재료는 그렇게 빠질 텐데 투자 전략은 또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민 매니저 오늘 뭐 아무도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좀 외면되고 있지만 일라일릴리 네. 젯바운드는 잘 팔리고 있었고요. 미국인들 힘들어도 비만 치료제는 좀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일라일릴리도 괜찮았고 우리가 네. 좀 너무 비만을 좀 잊어버리지 않았나?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께 네. 미국 국민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비만율이 떨어졌다. 10년 네, 만에. 네, 네. 특히 미국 이제 서부, 남부 쪽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비만 치료제를 많이 복용했더니
미국 전체 비만율 하락을 주도했다. 네. 이게 비만 치료제의 효과였거든요. 예. 오늘 이제 일라이 릴리 주가가 강하게 좀 네. 상방으로 이제 솟구치면서 아, 실적 좋아요? 거의 박스권 상단을 네. 향해서 이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꼭 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비만 치료제가 당뇨병으로 시작해서 비만 치료제로 지금 이제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적응증이 계속 확장되면서 심혈관 질환으로 저는 분명히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이 이제 될 거라고 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쟁 기업들이 이 분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죠. 최근에 뭐 암젠도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었고 네. 화이자도 뛰어든다라고 했고 머크도 이제 뛰어든다라고 네.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제형 쪽에 뭐 경고용 제형을 개발한다거나 네. 이쪽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다면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올해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지 않겠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연말에 특히 또 작년 하반기 때 약간의 이제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D&D 파마텍 최근에 메세레가 상장되고 나서 공모가 밴드 15달러에서 17달러였는데 그걸 넘어서는 18달러에 형성이 됐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상장되자마자 30달러가 넘게 폭등을 했어요. 근데 그날 D&D 파마텍 주가가 오히려 급락을 하더라고요. 예. 역시 K세론. 그랬다가 어저께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제 D&D 파마텍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 하면 지금 협력 기업이 펩트론이잖아요. 펩트론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펩트론도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일라이 릴리 주가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튀었고 네. 이미 펩트론과 물질 회박이 체결이 되어 있고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펩트론이 참가를 안 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펩트론 뭐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일라이 릴리를 포함해서 주요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실사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실사가 진행됐다는 건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펩트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른 차트 제약바이오 한번 해주시죠. 네, 차트 예. 한번 분석해야 돼요. 예.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예. 보면은 야 벌써 이렇게 올랐어. 알테오제는 지금 30만 원 깨졌다가 벌써 4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네. 이미 다 오른 종목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펩트론 가보죠. 남아있는 펩트론을 네. 보세요. 지금 2달째 옆으로 들어놓고 있거든요. 치열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네. 사기에 좋은 가격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일라이 릴리 주가가 딱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 공략. 저는 10만 원 아래에서는 뭐 펩트론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뭐 전고점 13만 원까지도 충분히 그리고 올해 상반기 안에 좀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받을 만한 이제 계약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 펩트론 주가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2달을 이제 묶어놨어요. 2달이 뭡니까? 꽤 오랜 기간을 이제 묶어놓은 네. 상태고 일라이 릴리 재료가 펩트론이 한때는 비만의 대장주 아니었었습니까? 오늘 이제 유시에서 한번 보도록 하시고 영민 매니저의 일반은 한올 파마였었잖아요. 한올바이오 리뷰 파마 네. 이것도 리뷰를 간단하게 좀 가죠?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뭐 가죠. 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SK바이오팜 주가가 어제 거의 뭐 20% 가까이 네. 또 급등을 했는데 네. 제가 SK바이오팜 공시 나올 때마다 5월, 6월, 8월, 10월, 11월 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거 숫자 보시라 실적 네.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했을 때는 안 믿더니 네. 어저께 진짜 이제 실적 연간 실적을 딱 공개를 하니까 시장에서 그냥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이렇게 네. 급등을 하거든요. 이제 돈 버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그만큼 크다는 거고 네. 한올바이오파마도 IMVT 1401 이 바토클리맙을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안에 이제 임상 3상 탑라인 결과가 공개가 될 거고 한국과 일본 쪽은 이제 판매 권한을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출에 굉장히 좀 기여를 할 거고 IMVT 1402도 이뮤노반투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좀 해 있잖아요. 최근에 뭐 알제넥스 비브르가트가 워낙 좀 잘 나가기 때문에 네. 이게 SC 제형으로 또 먼저 제형 변경을 하면서 퍼스트 인 클래스 막 이런 얘기들이 IMVT 1402에 붙어 있다가 약간 그게 조금 상쇄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바토클리맙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 주가에 굉장히 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저는 한올바이오파마 오늘도 매수 기회다 아, 좋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단기관점으로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어제 SK 바이오팜을 보면서 저는 이 국장은 진짜 힘들다. 왜냐면 우리가 그 뇌전증, 간질이라고 하죠. 네. 엑스코플이 얘기한 게 한 달 반 이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때까지 계속 눌러놨다가 그냥 네. 며칠 만에 빡 하니까 투자하기 정말 어려워요. 뭐 이거 알고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SK 확신이 바이오팜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어설프게 우리가 그냥 뭐 뉴스 나오는 거 이런 것만 네.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기업들은 제가 이제 계속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수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알테아젠도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키트루다 SC가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는 다 추정에 의존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추정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가, 앞으로 향후 매출 가이던스가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지를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지금 페트론도 그렇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확신 있는 뭔가가 있는데 주가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달간. 네, 오히려 이럴 때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기회예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은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좀 매수를 좀 해놓으셨다가 네. 시세가 이제 분출할 때는 이제 수익을 즐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팜에 이어서 엑스코프리입니다. SK바이오팜까지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가야 됩니다. 네. 살짝 힌트는 네. 주셨는데 가볼까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대형주에 좀 속하는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정면 승부라네요, 봤습니다. 지금. 네. 재건으로. 사실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뭐 키스 켈로그 특사가 지금 네. 독일 미네인 안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한다라는 것보다 네. 사실 이제 러시아와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제 발표는 시장에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젤렌스키는 예. 이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의 또 푸틴과 트럼프 간의 어떤 협상이 나와줘야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종식이 되는 건데 일단 뭐 당연히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집권 초기에 가장 또 집중할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종식시켜야 이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만천하에 또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진짜 모두 까기로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갖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야 협상 우위에도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게 네.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이제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이제 무역 전쟁이 확산된다고 했을 때 항상 이제 중국이 또 이제 무기화하는 게 히토류잖아요. 히토류. 아무래도 히토류가 이 첨단 산업의 가장 핵심 소재 또 예. 재료로 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나 뭐 드론, 뭐 국방, 방위 산업 다양한 부분에 이제 접목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히토류 매장량이 예. 1경 7,500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본다고 일경이요? 하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히토류뿐만 아니라 리튬 그리고 니켈 그리고 코발트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특히 리튬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는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결국 이제 빨리 종식이 돼야 지금 이제 히토류를 우크라이나에서 채굴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중국도 히토류를 더 이상 무기화할 수 없고 그럼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협상에서도 비교 우위에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종식이 서둘러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1,200조 시장 규모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군사 지원과 막강한 재정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히토류를 체결할 수 있고 근데 물론 지금 대부분이 또 러시아 점령지에서 이제 히토류가 이제 매장돼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러시아와 미국의 어떤 협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약간의 서로 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간다고 했을 때는 종식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또 일자리 창출까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트럼프가 집권 초기에 가장 집중하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종식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이 히토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토류 매장량을 또 이제 매장을 그 채굴하는 과정에서 굴착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크레인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 점유율 20%로 굴착기 점유율 1등 기업이 바로 HD 현대 네. 인프라코어예요. 굴착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 예. 우크라이나에 지금 매년 100대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연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당연히 굴착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히토류 이제 관련해서 채굴 작업에도 결국 굴착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미국의 캐터필러가 그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금 가장 점유율 1등인 굴착기 업체가 현대 인프라코어다 보니까 가장 핵심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본다고 했을 때 국내가 60% 그리고 유럽이 17.6% 그리고 북미가 14.6%인데 북미 지역에도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북미에서도 트럼프가 뉴시티 프로젝트를 10곳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제 MOU를 아직 우크라이나 정부와 체결한 건 없지만 현대 건설 계열사로서 글로벌 인프라 사업에 결국에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고 현 시점에 우크라이나의 굴착기 1등 기업은 HD 현대 인프라코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현대 인프라코어 굴착기 기업이고요. 이미 네. 우크라이나와의 관련도 있고. 최근에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트럼프가 누군데 재건을 할 때
우리에게 기회를 줄 거냐? 캐터필러를 사라. 맞습니다. 준호면 이 의견 어때요? 그냥 그 캐터필러 의견도- 사지 왜 한국 거 사냐? 이런 그 분이 많이 계세요. 의견도 맞는데요. 네.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어 있고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굴착기를 굳이 안 써가면서 캐터필러에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작업도 네. 있고 네. 또 그리고 북미에도 공급하고 있어가지고 북미의 어떤 이제 인프라라든지 네. 아니면 뉴시티 프로젝트에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네. 이미 있는 건 쓰면서 캐터필러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오히려 캐터필러보다 이제 주가 탄력 돌면은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네. 그 외적으로도 이제 많은 사업 또 그리고 국내 어떤 인프라 투자에도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건 쪽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비즈니스가 있고 뭐 네. 캐터필러의 장비도 쓰겠지만 맞아요. 현대 인프라 코어도 이미 사고 있다는 얘기고요.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키스켈로그 역사가 다음 미네의 안보회의를 가서 원래는 켈로그 특사가 종전 계획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한다라고 하고 이유도 안 알려주고 이제 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재건 때문에 올랐으니까 네. 종전 계획 발표 안 해? 이래서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나 준호 매니저는 켈로그 특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맞습니다. 네. 푸틴과 트럼프의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 맞아요. 여기를 해서 오늘 정면 승부로 재건 핵심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일발로 갔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목표가를 8,500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네.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8,500원으로 잡아보겠고, 그리고 이제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7,75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일발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